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중국 봉쇄 그리고 원화 약세 이 두 가지가 시장을 확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과연 이러한 악재들이 시장에 얼마나 선반영됐으며 오늘은 우리 시장이 이걸 얼마나 소화해내며 반등을 해줄 것이냐가 핵심인 거죠. 거기다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을 노동절로 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시아 시장과 우리나라 힘 그리고 유럽 시장의 오늘 어제 저녁에 끈 유럽 시장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 가장 큰 핵심은 달러 원화 약세와 중국 봉쇄에 대한 그 악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소화해내면서 시장을 반등을 시킬지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에 빨리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은 또 서울은 또 그렇게 크게 바람은 있지 않는데 지방은 또 크게 바람도 많이 불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비 피해가 없는 그런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보면 어제 악재 선반영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게 큰 핵심이고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8월 말까지는 돈이 들어오다가 9월부터 전형적으로 빠져버렸는데 역시 킹달러, 원화 약세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 2,500, 2,400을 버텨주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었는데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멈춘다면 이는 한국 시장의 바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할 상황이다. 이제부터는 외국인 자금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8월 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5조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바닥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버텨두지 못한다면 새롭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에 중국이 봉쇄가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악재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믿지 못하는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들어올 확률, 그 가능성이 8월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어제는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우리가 소화를 해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석 자금 유출이 영향이 크죠. 네, 추석 자금이 항상 돈이 빠져나가는 개인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주가를 오른 케이스는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9월 13일 CPI 발표 전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조그만 경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소화해낼지 궁금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미 선반영에서 월요일을 항상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화수 오르죠. 항상 월요일 터지고 화수 오르고 뭐 수목 찌글찌글 뭐 금요일 빠지는 이러한 장세가 일어나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은 영국은 0.09, 프랑스는 1.2% 하락하고 독일은 2.2% 하락하며 마감을 했네요. 역시 노드스트롬을 잠가버리는 러시아의 그 만행에 영향이 컸고 다양한 경제지표 유럽이 발표됐는데 모든 게 다 악재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강세를 보던 유로가 약세로 돌아선 지 오래됐죠. 이러한 것들이 유럽 주식 시장을 발로 짓밟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유럽이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제 이미 선반영이 됐는데 하루 정도 선반영이 될 것이냐, 하루 더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오전에 살짝 선반영이 되고 다시 반등으로 돌아설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여진 아침입니다. 네, 한국경제TV가 전한 주요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 노동력 연으로 휴장을 했죠. 오펙 플러스가 10월 하루에 10만 배럴 감산을 합의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이하나 같이 급락의 외화 지준율 2%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위안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데 도시를 봉쇄해버린 건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미 상장 기업이 실적 둔화 리스크에 직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악재죠. 어제 이제 미국 말고 유럽은 시장이 열렸는데 유로존 8월 서비스 PMI 지수가 49.8로 50으로 내려가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18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들이 유럽 시장을 강타를 했는데 영국 8월 서비스 PMI 지수가 50.9로 전월비 감소를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와 가스를 서로 교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레미 시겔이 연준이 경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꼬집었네요. 너무 인플레이션만 보는 게 아닌가. 이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들이 적응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제레미 시겔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위안을 한번 봅시다. 중국 위안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위안이 6.9340 위안까지 1달러에 약세로 돌아섰죠. 네, 중국 위안이 국가가 계획을 하고 국가가 통제를 하고 위안도 이렇게 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자국의 어떤 수출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일 때 자기도 따라서 약세의 강도와 어떤 수준을 조절해 가는 거죠. 남들 다 약세인데 혼자 강세로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역에서 큰 충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세를 조정해 가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에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봉쇄를 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악재가 우리나라에게는 과거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어제는 확실히 악재로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문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도 1372원까지 환율이 약세적인 모습을 나타낸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자를 지속하고 있죠. 미 달러에 대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 해징이라면 1,400원을 눈앞에 두자 환차손 위험을 우려해서 주식을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시장을 해석이 되는 거죠.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8원 오른 1371.4원으로 마감. 환율이 137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일단 1392원까지 올라왔었나 보네요. 원화거치 하락, 반대로 미달러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유리하죠. 그러나 반대로 주식을 팔 때는 불리합니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하루도 1,422억 원어치를 팔았으며 지난 3거래일 연속 누적도 4천억이 넘는 수준으로 대표적인 한국의 얼굴, 아시아의 얼굴 리스크가 나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먼저 파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미 달러 인덱스는 거의 110을 넘으면서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는 킹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에 나머지 나라 국가는 모두 약세 속에서 아우성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유럽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이 대도시를 다시 봉쇄하고 나서면서 미 달러의 상대적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온리되고 있죠.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내 33개 도시가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봉쇄된 상태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쇄 속으로 6,500만이 넘는 주민들의 발이 묶였죠. 네, 이건 정말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강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로 거친 선전은 6개구를 봉쇄했으며 인구 2,100만의 거주 중 스촨성 청도시는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한 최고 어떤 최악의 봉쇄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인 상태로 순수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 문제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악재가 없다면 어제 이미 모든 악재가 나타난 관계로 오늘은 소폭이나마 반등이 전망된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 원하는 약세이지만 이미 오랜 시간 충분히 나타난 상황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8월 말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로 하다가 9월 들어서 매도로 돌아선 상황은 좀 리스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키포인트가 외국인의 매도 수준이죠. 중국 봉쇄는 우리에겐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호재로 보여진다. 결국 중국에 들어가 있던 돈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일부 빠져나와 한국이나 대만으로 돌아갈 확률은 높아 보인다.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이죠.
어제 뭐 자료를 보니까 3분기에 매력적인 업종은 뭐가 있느냐? 3분기가 저점 후 EPS 기준으로 3분기가 저점 후 완만하게 S&P 500 이익 모멘텀이 움직일 것이다. 4분기부터는 완만한 반등이 예상된다. 3분기가 가장 이 컨센서스점에서 저점이라는 거죠. 네. 업종별로 반등 강세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방산이라는 거죠. 네, 자본재해인데 그 중에서도 우주, 항공, 방위 관련 기업들의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다. S&P 500 기준이죠.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민간 항공기 수요가 회복되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국방비 지출 확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주, 항공과 방산 쪽이 4분기, 3분기 이후에 4분기 내년까지 본다면 가장 유망한 업종이다. 이런 분석자를 봤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호재는 너무 단기적으로 반영되고 악재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게 현재 시장이죠. 따라서 미국 시장의 휴장인 관계로 우리나라는 환율 추가 약세 여부, 중국 봉쇄 영향,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PNG를 잠가버린 사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재와 악재가 나타나는데 어제 하루 악재로 반영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하루 더 악재가 추가로 반영될 것이냐 중요한데 일단 오전장은 빠지면서 시작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여기에 추석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소폭이나마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예상을 해보는 그런 하루, 소폭이나마 반등의 무게를 둔 하루,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자, 비가 그치고 구름 뒤에 숨어있는 찬란한 무지개와 태양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두운 날들이 또 지나가고 예쁜 가을과 코스모스가 피듯이 우리들의 주식 시장에도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또 명절이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지만 우리 힘을 내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이 악물면서 잘 버티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